오늘은 지난번 주1대사관에서 발견된 징용자 명부나 몇 가지 명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월 17일입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 주1 한국대사관 보관 무더기 명부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이 명부는 1952년에 우리 정부가 전국 단위로 조사한 자료로서 일정시 피징용자 명부, 관동지진 피살자 명부, 3.1운동 피살자 명부 등 3종입니다. 특히 이들 명부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시 피징용자 명부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서 1957년의 외정시 피징용자 명부보다도 최소 4년 이상 앞선 현존 최고의 자료이기에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동지진 피살자 명부의 공개는 사건 발생 90주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조차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동지진 한국인 학살 문제의 물꼬를 트는 기조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14年にわたる交渉を経て、日本と韓国は新たな関係を築き上げていくことになりました。しかし、植民地支配をめぐる歴史認識の隔たりは大きく、被害者への救済も進んできませんでした。 첫째, 일본 정부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계속 발굴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침략의 과거사를 숨기지 말고 용서와 화해, 반성을 통해 미래 지향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일본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우리 정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재계가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협박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한 잡지에서 중국은 어처구니 없는 나라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가 가능한 반면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잇따른 망언의 중단과 함께 먼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자신들의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 국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손해배상을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한일회담 타결에 처음에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는 것입니다. 양국은 비단 지리적으로 가깝다거나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극동에 있는 같은 자유국가로서 공동 운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 관계는 호혜 평등의 관계요, 상호 협력의 관계이며 또한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국민들 중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은 깨끗이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국교 정상화가 되면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이러한 천박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또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관건은 우리의 주체의식이 어느 정도 건재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바르고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튼튼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정부가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생산하고도 원본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작성 후 60년이 다 된 시점에서 발견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후 4개월이 지나도록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가기록원에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한다. 현재 피해자들의 외로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은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피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植民地支配のきっかけとなった韓国併合条約などについては、韓国側にとっては最初から無効、日本側にとっては今は無効、どちらとも解釈できる、もはや無効という表現になりました。個人保障については、両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記されました。調印後、日韓両国は国民に対しそれぞれ異なる説明をしました。日本政府は5億ドルは韓国独立の祝い金であり、経済協力という意味で支払ったと説明しました。日本からの資金は謝罪と償いの意味を込め、主に請求権として受け取ったと説明しました。それでも植民地支配への清算が不十分だという声は収まらず、与党は強行採決を行い条約を批准しました。結果は正常化につながった。そしてその正常化は韓国を国賓国から今日世界第11のそういう経済国に仕上げた。いいじゃないか。これからだ。세 번째로 이러한 명부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강제동원조사지원회의 존속과 상설화를 촉구합니다. 이번 명부 발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해야 할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존속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 업무는 올해 연말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위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는 일로서 국회와 유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기록원은 이 일제 피해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인 강제동원 조사지원회의 자료를 이관해서 정밀한 분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의 명부는 우리 정부가 최초로 생산한 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 결과가 앞으로 이 한일 관계나 모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 명부는 당시 6.25 동란의 참화에 시달리는 국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직접 일제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대일 협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명부 공개를 계기로 해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관동 지진 한국인 학살 문제의 진상 규명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유일한 일제 피해 문제 진상 규명 기관인 강제동원 지원위원회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 조속히 진상 조사와 관련된 피해자 전면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거듭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국회 일제 강점화 인권문제 대책 포럼 소속위원 1동 外交交渉は外科手術と同じなんです。場合によっては後遺症が出ることもあるし、再手術が必要なことだってあるんです。ですから交渉妥結で全てが終わるのではなく、その後も管理をしっか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